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경매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경매. 과연 사실일까요? 유튜브 보면은 경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역시도 경매 몰랐다면 부동산 시작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경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벌이에다가 막 경단녀에 그리고 몇 년 동안 육아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경매란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큰아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아파트 게시판에서 경매 광고하는 거 보고 보는 순간 뭐랄까 3억 한복판에서 진주 하나를 찾은 그런 기분, 이거다 싶었죠. 당장 전화를 걸어서 경매학원에 등록하게 됐고 수업을 듣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1년에 한 건만 받아 1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에 부풀러 있었죠. 2년 정도 경매를 했고요. 대략 한 100건 정도 아파트 지분 입찰을 했었습니다. 총 4건 낙찰을 받았었고요. 소액으로 공동투자로 했었어요. 낙찰을 받고 바로 매도하거나 1년 정도 있다가 매도한 경우도 있고 공동투자이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 수는 없었어요. 대부분 단타나 중타 정도에 끝나는 그런 투자였습니다. 경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요.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에 관한 책 한 5권 정도 쉬운 거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제 때만 해도 너바나 총사무장 경매에 관한 책들 읽었었고요. 경매에 관련된 유튜브 부일람도 있고 이렇게 관련된 걸 보고 있었고요. 보면서 마음은 경매 이제 법원 입찰장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나라면 저런 경우 어떻게 대응했을까? 나라면 얼마 정도로 써냈을까? 약간 모의 투자식으로 해서 대입시켜서 했었고요. 제가 경매를 시작한 이유는 싸게 받을 수 있다 해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물건은 한 110% 정도의 낙찰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된 거죠. 그때가 한 2017년 한창 대전은 부동산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니까 망정이지 지금은 110%면 어림도 없죠. 초반에 입찰할 때는 이 정도 수익은 나야 한다는 금액을 정해두고 써냈어요. 근데 항상 중위권이나 하위권의 그 등수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되어 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건만 받자. 폐차한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금액이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낙찰 한 건 받으려고 입찰하는 걸로 사실 변질되어 갔어요. 한 1, 2천만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자고 생각한 게 나중에는 뭐 그냥 한 건만 받자는 식으로. 맞아요. 경매는 1등 단 한 명만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근데 1등 되기는 쉽습니다. 1등 되기 쉽죠. 그건 시세보다 더 높이 써내면 됩니다. 그럼 당당히 1등 됩니다. 쉽죠? 근데 우리 경매하는 이유가 뭐죠? 경매는 사실 금매보다 더 싸게 저렴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등 가져가는 건요, 상자뿐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2등이 거듭될수록 1등을 낙찰받기 위해서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지고요. 오직 그냥 1등 받기 위해서 그런 오기가 생겨요. 한 100번 정도 한번 떨어져 보세요. 단 한 건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건은 실패해 봤습니다. 근데 경매는요 일단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사실 경매로 나올 정도면 집이 잘 관리될 거란 거는 그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때껏 경매 받은 물건 중 성한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매는요 그 하자 처리를 하기 위한 대가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권리 분석부터 시작하죠.
사실 일반 아파트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대출 이자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경우는 권리 분석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도 많고 시세보다 싸게 갖고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결국에는 시세나 시세보다 돈 높게 가져가는 건데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이 지분 경매,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안 건드려 봐서 뭐라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정말 경매 뜻이 있고 경매 하나만 파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열간 특수물건 공부 선행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나 상가도 이렇게 접목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적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날 거라 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파트 일반 경매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부터 보세요. 초보 시절에는 유튜브 영상도 쭉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무섭다면 경매학원 등록해서 공동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아오면요,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하라고 가이드를 해주세요. 하지만 뭐든 배우면 비용이 좀 듭니다. 공동투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팔고 싶은 시기에 팔 수 없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팔고, 중간에 어떤 분이 나간다고 그럼 그 돈을 메꿔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장점은 공동투자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능하고 내가 명의를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명의를 쓰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경매의 뜻이 있고 혼자 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경매학원에서 공동투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건요,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 없이 도전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 분석한 다음 우리 임장 나가죠. 이걸 쉽게 말해서 시세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경매란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무엇인지, 그 숨어있는 더 위험 사례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높은 가격에 낙찰받고 임차인이나 집주인한테 명도 비용 300만 원씩 주고 소송하고 집수리하고,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또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린 사례도 있죠. 제가 예전에 경매할 적에 서울이었는데요.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은 9억이었나 봐요. 공을 하나 더 써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입찰 금액 날리는 1억 가까이 날리는 거 봤습니다. 입찰금에 잘못 써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분은 피눈물 나는 일이겠지만 입찰금액 정말 쓸 때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찰 전에 현장 방문 없이 명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낙찰병원 받은 경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세입자 고려하지 못한 낙찰, 그리고 시세조사 잘못해서 더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 가능성의 희박성. 사실 호황시장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고가의 낙찰이 되면 별로 그 경매 메리트가 없죠. 또 하락시장에서는 그 가격이면 급매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경쟁자가 많이 몰리는 그런 거라면은 굳이 경매로 해서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매로 시세조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손품은 한계가 있죠. 경매로 시세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소장님들 안 가르쳐 줍니다. 완전 풋대접이에요. 경매장에서 부동산 소장님이 손님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봤어요. 컨설턴트한테 의뢰했는데 낙찰을 받아주겠다. 낙찰가는 수수료 1%. 근데 높은 가격에 낙찰 받으면 수수료 사실 남는 게 없죠. 이제 나중에 팔 때도요, 경매라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 많습니다. 일반적인 시세로 내놓으면 씨알도 안 먹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매 당한 집이라면 좀 안 좋은 인식이 강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거 좀 찝찝하잖아요. 아주 싸게 가격을 불러갖고 확 깎아버립니다. 근데 경매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시간도 많이 쓰이고, 경매를 통하지 않고도 시장에 나와 있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매주 시세조사하고 그다음에 낙찰 받는데 거기서 치여갖고 받아고 명도하고 안 되면 소송하고,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같이 침체 시장이라면 경매보다는 금매로 나온 게 더 저렴하고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장이 화량일 때는요, 아파트 경우는 시세의 100% 낙찰되고 어떨 때는 110%까지 됩니다. 100%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복잡한 권리 관계가 아니고사에 거의 없다고 보도 됩니다. 97%에서 99%에서는 거의 다 낙찰이 되더라고요. 사실 화랑장에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겨우 몇 달 지났는데 몇 천만 원 오르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낙찰 한 건 받겠다고 매주마다 경매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어요. 경매 투자의 매력은 몹시 어렵고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어서 입찰자들이 풀 수 없는 경우 거의 헐값에 낙찰받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경매의 투자는 효율적인 면에서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소액이고 부동산 투자해보고 싶다, 돈 버는 무기 하나라도 가지고 싶다 하신 분은 배워보시고 도전해보십시오. 배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소액이라도 한 건이라도 낙찰받아서 전 가정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혼자 하기 두렵다면 경매 학원이나 그룹을 만들어서 공동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결론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소액이라면 경매를 해서 전 가정을 한번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부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부딪혀 보시고, 경매를 포함해서 뭐 공매라든지 상가, 토지 여러 분야로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이 빠듯한 직장인,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럴 바에는 금매가 낫고요. 그런 걸로 잡는 게 훨씬 스트레스도 적고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본인 건강에도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요, 경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어요. 참고하시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나 책에서는 잘된 사례들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좀 알고 시작하셔도 도움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선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알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